안녕하세요, 아레시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갤럭시 버즈 플러스 사운드 리뷰에 이어 게임 모드와 딜레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이번에 사운드 딜레이를 줄여주는 게임 모드라는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는데요. 이 게임 모드를 제대로 쓰려면 사실 정확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버즈 플러스로 게임 모드를 제대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즈 플러스를 여러 스마트폰과 여러 오디오 코덱 설정으로 테스트한 더욱 자세한 딜레이 테스트 결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새로운 딜레이 테스트 방법을 개발했다고 했었죠. 사실 장비를 좀 더 깔끔하게 다듬고 나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프로토타입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제가 어떻게 테스트했는지를 여러분들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게임 모드를 정확히 활성화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삼성 스마트폰이 필요해요. 삼성 스마트폰만 이제 삼성 전용 코덱인 SSC 코덱을 탑재했기 때문에, 그리고 필수로 필요한 앱이 갤럭시 웨어러블 앱과 삼성 게임 런처입니다.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웨어러블 앱을 설치한 다음 갤럭시 버즈 플러스 플러그인을 추가로 설치해야 됩니다. 버즈 플러스 플러그인까지 설치하고 나면 이제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맨 밑으로 가서 실험실 메뉴가 있어요. 실험실 메뉴를 누르면 이런저런 기능이 뜨죠. 여기에 게임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 모드를 이렇게 끄고 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모드만 켠다고 해서 이게 게임 모드가 발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성 게임 런처라는 앱에서 내가 버즈 플러스를 쓰면서 게임 모드를 인식시키고 싶은 앱을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게임 런처라고 해서 단순히 게임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아무 앱이나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추가하고 싶은 앱을 추가하려면 밑을 이렇게 쓸어 올려서 라이브러리에서 앱 추가를 누릅니다. 그럼 앱이 쭉 뜨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앱을 추가해줍니다. 뭐 그냥 아무거나 추가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앱들이 추가가 됐죠. 이 다음부터는 여기에 속한 앱을 어디에서나 실행을 하면 삼성 스마트폰 기준으로 이 밑에 게임 모드 활성화 아이콘이 뜹니다. 게임 모드 아이콘이 뜬 상태가 돼야 게임 부스터가 활성화가 돼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게임 모드도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딜레이 테스트 장비의 프로토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다가 마이크와 광 센서를 연결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측정된 값을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일단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페어링한 다음 마이크에 이어폰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기 쉽게 모양도 만들어놨어요. 이것도 프로토타입이니까 지금 좀 허접하긴 하지만 테스트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한 다음 메트로늄 앱을 켜서 광 센서를 디스플레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로늄 앱을 실행시키면 여기 수치가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 값은 방금 측정된 값이고 밑에 값은 최소, 평균, 최대 값입니다. 이 옆에 거는 표준 편차고요. 최대 100개까지의 데이터를 평균화합니다. 이거는 현재 측정된 데이터 개수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근데 측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두 PC로 뽑을 수도 있는데, PC로 뽑아서 다시 엑셀로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게 쓰기가 편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리고 이제 레디 모드일 때 이 뜨는 숫자가 지금 3이랑 4가 막 번갈아가면서 뜨는 상태인데, 현재 센서가 스캔을 하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컨 단위인데 현재 테스트 장비의 정밀도는 4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4 마이크로 세컨이면 0.000004초에 해당합니다. 센서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은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LCD 백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이거는 소리가 인식됐을 때 백라이트가 켜지도록 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딜레이 차이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지금 158ms의 딜레이가 시각적으로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제가 모든 설정에 대한 영상을 다 찍어놨어요. 얼마나 딜레이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딜레이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저만 재밌나?
지금 이 데이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 딜레이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데이터는 제가 새로운 기준으로 측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먼저 본 데이터보다 수치들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면 버즈 플러스 SBC가 337인데 원래 측정했던 데이터에서는 300이었습니다. 왜 이 차이가 발생했냐면 처음 데이터를 찍을 때는 유선 이어폰의 딜레이도 같이 측정을 해서 그만큼의 수치를 빼줬습니다.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블루투스 이어폰의 순수한 딜레이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만의 딜레이가 아니라 운영체제의 딜레이라던가 프로그램 자체의 딜레이라던가 여러가지 딜레이가 더 추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데이터가 실제로 우리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할 때 느끼게 되는 딜레이에 더 근접한 데이터입니다. 다만 이렇게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마다 그 스마트폰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가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아직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아직 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의 데이터는 참고로 측정한 유선 이어폰 측정 데이터입니다. 일단 아이폰이 제일 빠르고 그리고 같은 안드로이드 폰인데도 차이가 꽤 납니다. 심지어 S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데이터에는 제가 실지 않았지만 똑같은 애플 타입C 이어폰 젠더를 연결했을 때 거의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기존에 적용을 했던 유선 이어폰만큼의 보정치를 빼주는 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유선 이어폰도 이렇게 기종마다 편차가 달라가지고는 이게 조금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연구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같은 SSC 코덱이면서도 게임 모드를 활성화했을 때와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90ms로 나왔습니다. 유선 이어폰의 딜레이를 빼주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155ms의 딜레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주장하는 SSC 게임 모드의 최소 딜레이는 80ms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이어폰 순수 딜레이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자체의 딜레이 그리고 앱 자체의 딜레이 그런 모든 딜레이가 포함된 수치라는 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에서 80ms라고 주장을 해도 실제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의 2배 정도의 딜레이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값이 나왔는데요. 일단 같은 안드로이드 폰 기준을 테스트 해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삼성 갤럭시 S10에서는 337이 나왔는데 소니 엑스페리아에서는 339가 나왔어요. 거의 오차범위 이내죠. AAC 코덱도 마찬가지고. 안드로이드끼리는 최신 스마트폰이라면 어떤 기종을 써도 사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버즈가 AAC 코덱을 지원을 한단 말이죠. 버즈 플러스도. 사실 애플이라고 하면 AAC 코덱을 즐겨 쓰는 걸 유명하죠. 그런데 측정치를 보면 버즈 플러스 아이폰 10 측정치가 327이 나왔어요. 이거는 버즈 플러스 SBC 코덱을 측정했을 때의 수치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버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서 AAC가 아니라 SBC로 페어링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폰에서 블루투스 코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재미난 결과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지금 이 데이터들은 100회 측정 평균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사실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면 꽤 벌어져요. 218부터 270까지 편차가 거의 50ms죠. 게임 모드 같은 경우에도 최소 129, 최대 177, 그래서 이것도 편차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주장하는 SSC 게임 모드의 딜레이가 80ms라고 했죠. 실제로 최소 기준을 적용한 다음에 유선 이어폰에서 발생하는 딜레이를 빼주면 얼추 80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삼성 측의 주장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최소값과 최대값만 볼 때 또 재밌는 점은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적어요. 안드로이드보다. 안드로이드 폰들과 아이폰의 이 편차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이폰이 적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안드로이드보다 iOS가 기본적인 운영체제 설계가 역시 더 뛰어나지 않나라는 게 이런 데서도 드러나요. 이 하나하나가 다 100회 평균이고 그리고 그것도 100번씩만 찍은 거 아니니까 지금 거의 한 10,000번은 찍지 않았을까요? 이래서 측정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했으면 진짜 좋아해 주셔야 돼요.
이상 삼성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게임 모드와 딜레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귀로 듣기에도 확실히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면 딜레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게임할 때 확실히 딜레이가 거의 안 느껴져요. 진짜 이제 아주 민감한 분들 아니면 웬만해서는 이제 게임할 때도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배터리, 통화 품질, 그런 모든 완성도까지 포함했을 때 확실히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영상도 아마 갤럭시 버즈 플러스 관련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배터리, 통화 품질, 연결성 그런 내용들 중에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